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독해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알고는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것들, 실천하기는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참 실천하기 어렵죠. 영어 문법에 있어서도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고민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보어라는 개념이에요. 주격 보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보어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문장을 보고 얘가 보어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라고 아는 친구들,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보어, 그 중에서도 주격 보어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독해 비법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주격 보어 맞아요. 근데 대체 보충 설명하는 말이 왜 필요하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한글로 써진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뭐뭐이다. 어떤 상태로 있다. 뭐뭐가 되다. 지금 뜻이 굉장히 불완전하죠. 이다. 아니 뭐라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더 있어야 되고요. 무슨 상태로 있다. 무슨 상태로 있냐고요. 그래서 상태에 해당하는 말을 보충 설명해줘야 하고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뭇이 되다. 뭐인 것 같은지 뭐가 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을 보충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사들 뒤에는 뭐가 출현하겠구나. 요 동사들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에는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꼭 필요하겠네. 보어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동사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는 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이렇게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까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동사가 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lie, 무조건 거짓말하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상태로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tand, sit도 마찬가지예요. 일어서 있다, 앉아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상태로 있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remain이나 stay나 keep도요.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seem이나 appear도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뭐인 것 같은지 보어가 필요한 말이고요. become, get, grow, turn. 물론 grow가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turn, 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런 뜻으로 쓸 때에는 뒤에 보어가 필요하겠죠. 또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 동사들이 어떻게 해석될 경우에 뒤에 보어가 필요하냐면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처럼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에는 뭐처럼인지에 해당하는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격 보어가 와야만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속에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Language is, 언어는입니다. 아니 언어가 뭐라는 건지 뭐가 와야 해요. 뒤에 보충해주는 말 주격 보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볼게요. 자, 언어는 뭐래요? is one, 하나입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해볼까요? 우리 전치사 of로 시작하는 구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of를 뭐뭐 중에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of the primary features. 여러분 primary가 주요한 이런 뜻이고요. feature는 특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만 써도 이제 완전한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뒤에 아까 보어가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보어 자리를 채워줬으니까. 근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살을 붙여봅시다. 자, 이번에는 that 이렇게 됐어요. 오, 쌤. 대절 이제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까지 배운 대절이랑 얘는 살짝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일단 들어는 봤죠? 관계대명사 대절. 근데 대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하는 역할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랬어요. 일단 이 대절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집중 연습할 때니까
지금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사 바로 뒤에 대절이 나왔네. 혹시 꾸며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distinguishes A from B라고 해서 distinguish는 구별하는 거죠. 그럼 꾸며주듯이 해석해라 그랬으니까 A랑 B를 구별해주는 그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언어가 그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A, B 자리만 채우면 되겠다. A, B 자리 채워볼게요. 뭐랑 구별을 하는 거냐면 distinguishes humans, 인간과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을 구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그 어떤 특징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이제 한국말 보면서 영어로 한번 옮겨봅시다. 언어는요, language, 입니다. is, 뭐예요?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예요. One of the primary features. 자, 근데 어떤 특징이에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대절이 특징이란 말을 꾸며줬었잖아요.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해주시면 된다고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Language is one of the primary features that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까요? People don't feel. 사람들은요, 뭐뭐처럼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처럼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그처럼에 해당하는 말을 보충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어를 채워볼게요. connected. connected는 연결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연결된 것처럼 느끼질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뒤에 좀 더 봤더니 이번엔 to로 시작하는 전치사구입니다. to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디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질 않냐면 their social network, 사회적인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질 않는데요. 사회적 연결망이 뭐예요? 우리 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마치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사회적인 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질 않는데요. 나만 뚝 떨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대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앞에 when이 붙었어요. 쌤,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웬절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when도요, 이렇게 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절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거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망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 때, when이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요, try, 어떻게 해본대요? 한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된답니다. 그럼 뭘 노력하는데? 뭐를 해당하는 말이 오면 좋겠네요. Often try to buy satisfaction. 어떤 노력을 한다고요? 만족을 갖다가 buy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한대요. 만약에 가족 속에서,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잘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걸 돈으로 메꾸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매사에 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국말 보면서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사회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그 when절 배웠잖아요. when. 자,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때요. People don't feel 뭐라고 느껴요? 연결되어 있다고. connected. 어디예요? 사회망이에요. to social networks.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종종 뭐뭐 하려고 해요. They often try. 뭐 하려고 해요? 만족감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해요. To buy satisfaction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니까 When people don't feel connected to their social network, they often try to buy satisfaction 이라고 해서 여기는 social network 앞에 their라는 소유격을 썼네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볼까? 3번은요. 얘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The biggest complaint. 가장 큰 불평은요, 입니다. 이런 말이 어딨어요. 가장 큰 불평이 어떻다는 건지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채울 거예요. 근데 그 보충해주는 말 자리에 대절을 쓸게요. 오, 대절 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런 뜻이었죠. 자, 그럼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써봅시다. They can't find anything. can't find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이제 그게 제일 큰 불평거리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자, 이번에는 전치사구가 붙었네요. of kids니까 불평은 불평인데 이게 누구의 불평이에요? 아이들의 불평이에요. 아이들의 제일 큰 불평은요, 뭐예요? They can't find anything.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 근데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지난번에 정말 열심히 들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뭐 하는 이렇게 수식하듯이 해석해 줄 때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anything to read니까 읽을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읽을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불평이래요. 아니, 생각해보면 읽을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읽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할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들어볼게요.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자, 이번엔 아이들의 불평이긴 한데 후절이 왔어요. 오, 쌤, 후는요, 제가 잘 몰라도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관계대명사 절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더라?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그럼 어떤 아이들입니까? Who don't read. 책을 안 읽는 아이들. 이제 얘네들의 가장 큰 불평이 뭐냐면 They can't find anything to read. 읽을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뒤에 또 that이 나왔어요. 자, 얘도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관계대명사 that은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읽을 것은 읽을 것인데 어떤 읽을 것이에요? That interests them. 그들의 interest, 흥미를 끌다 이런 동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들의 흥미를 끄는 읽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불평거리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아마 머릿속에 드는 질문이 쌤, 그냥 대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관계대명사 that 이렇게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랑 아직 완벽하게 구별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당연하죠. 우리 아직 그 집중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 단어는 뒤에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렇게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대절이 나왔네. 아, 얘는 혹시 관계대명사 대절 아닐까?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거 아닐까? 요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who don't read.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의 가장 큰 불평은 that they can't find anything to read that interests them. 자신들의 흥미를 끄는 읽을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장은 제가 조금 공을 들여서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한결 수월하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자, 일단은 가장 큰 불만은 그쵸? The biggest complaint예요. 근데 아이들의 불만이에요. Of kids. 근데 어떤 아이들이에요? 책을 안 읽는 아이들. 그래서 후절, 관계대명사 후절이 꾸며줬었죠. Who don't read. 그게 뭐였어요? Is that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였죠. They can't find anything. 뭘요? 읽을 거리를요. To read. 근데 어떤 읽을 거리였어요? 자기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that interests them.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자, 그럼 붙여서 한번 읽어봅시다.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who don't read is that they can't find anything to read that interests them.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뭐 영어 지문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읽을 거리가 많지만 정말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이런 읽을 거리가 부족하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The reason, 이유이죠. 이유는 입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유가 어떻다는 건지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돼요. 보어 자리 채울게요.
자, 이유는요. 뭐 하는 거냐 하면 to prevent A from ing.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prevent란 단어 써도 좋고요. 혹은 stop이란 단어나 keep이란 단어를 써도 좋아요. 다 똑같아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유는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늘려봅시다. 이제 A랑 ing 자리를 채웠어요. To prevent foreign bodies. 또 여러분 이러고 있다. foreign bodies, 외국 몸 이러지 마시고요. foreign이라는 건 물론 외국의 이런 뜻도 있지만 나에게 뭔가 낯설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ody가요. 물론 내 몸, 신체 이런 뜻도 있지만 물체를 가리킬 때도 bod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foreign body는 뭐예요? 그쵸?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낯선 물체, 이물질 이런 걸 foreign bodies라고 한다고요. 갑자기 외국 몸이라고 했던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런 이물질이 뭐 하지 못하게 막아요? coming,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ing가 하나가 아니네. 어떻게 또 왔지? 누구 덕분에 또 올 수가 있었어요? and라는 접착제 덕분에. 그리고 causing you pain. cause는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게 바로 이유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 조금 어려웠는데 살짝 욕심내서 더 늘려볼게요. The reason that you blink. 자, 우리 이렇게 이제 명사 뒤에 대절이 왔을 때 꾸며주듯이 해석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요때 이제 that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 that과는 좀 다른 거지만 지금은 그런 세세한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오면 꾸며주듯이 해석할 수 있구나. 이제 요것만 머리에 가지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blink는 뭐예요?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그 이유는요, 뭐래요? is to prevent, 막기 위한 거랍니다. 뭐가 뭐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A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foreign bodies, 어떤 이물질이 from coming, 들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causing you pain, 여러분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거, 그걸 막으려는 게 바로 그 이유래요.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구나. 요 이야기입니다. 자, 이미 어려운데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치사 into로 시작하는 구가 붙어서 into가 이제 어디 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물질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눈 안으로 들어와서 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볼게요. The reason that you blink. 여러분이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는요, is to prevent, 막기 위한 거예요. Foreign bodies, 어떤 이물질이 from coming into your eye, 눈에 들어와서 and causing you pain,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걸 막기 위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말 보면서요, 영어로 옮겨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유는 the reason. 눈을 깜빡이는 이유, 눈 깜빡이다가 blink였었잖아요. That you blink is 뭐예요?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래요. To prevent. 자, 뭐가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이 표현 잊지 말자 그랬잖아요. Prevent A from ing 그랬죠. 자, 뭐가? 어떤 외부의 물체들이 foreign objects, 그것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에 ing를 붙여야겠구나. 그러니까 from coming. 근데 어디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와요. into your eye.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발해요. 불러일으켜요. 고통을. causing you pain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쭉 붙여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The reason that you blink is to prevent foreign bodies from coming into your eye and causing you pain 해주시면 되겠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인체라는 게 신비롭잖아요. 눈 깜빡깜빡거리는 게 불필요한 동작 같지만 사실은 이 눈이 굉장히 민감한 부위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 왼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뾰족한 물체에 이 각막이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어요. 밤새도록 눈물이 막 흐르는데 병원 문 열 때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자연의 섭리가, 우주의 섭리가 우리 신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우리 요 어려운 문장까지 정복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은. The problem is that 이라는 거. 이제는 문제는 대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대절이 보어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절이란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주어 동사 또 넣어봅시다. There are so many people. 문제가 뭐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래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하나를 추가했을까? 뭐를 써서? 접속사 and를 써서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죠. 자, 또 문제가 뭐냐면 our technologies, 우리의 기술이 are so powerful, 너무 강력하더라. 이게 문제랍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기술이 너무 강력하대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제가 살짝 이렇게 늘려볼게요. 뒤에 대절을 덧붙였어요.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so that 구문이라는 거. 내가 영어 잘 몰라도 그건 들어본 적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so that. 여기도 또 so가 있네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대절이니까 대 뒤에 또 한 번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너무 많고요. 기술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our effects, 우리의 영향력이, effect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의 영향력이요. are even more global. 우리 global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여기선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근데 more global이니까 더 광범위하다 하시면 되겠고, 비교급 앞에 even이란 말이 붙었죠. 비교급 앞에 even이 붙으면 훨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어려워요. 그죠? 다시. The problem now is that. 자, 이제 문제는요. There are so many people. 사람도 너무 많고요. And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기술이 너무 강력해서 that our effects, 우리의 영향력이 are even more global. 훨씬 더 이게 광범위해졌다. 전 세계적인 것이 됐다. 이게 문제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살짝 더 늘렸죠. 자, 이번에는 뭐가 늘어났어요? 맞아요. effect란 말 뒤에 전치사 o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붙었습니다. 우리 전치사 편할 때 배웠는데 전치사 on이란 거는 영향력이란 말이랑 같이 쓰여서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our effect on the environment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어떤 한 지역이 오염됐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문제로 끝이 났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의 발달 덕분에 그 오염을 일으키는 정도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동도 수월해졌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오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지역에서만 끝나지 않죠.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갑니다. 이제 그 현상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붙여서 한 번만 쭉 읽어볼까요? 이제 문제는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이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our effect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이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문장 우리말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제 문제는 The problem now is that 뭐예요? 인간의 수가 매우 많고 There are so many people. 그리고 기술이 매우 강력해서요. And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이니까 뒤에 대절 나올 차례죠. 환경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력이요. Our effect on the environment. 훨씬 더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are even more global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The problem now is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and our technologies are so powerful that our effects on the environment are even more global.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정말 어려운 문장들로 무려 5개나 클리어했습니다. 자, 단어들 짧게 정리해보죠. primary라는 단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primary concern 이러면 주된 우려,
주된 걱정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feature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쵸? 특징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interesting features 이렇게 같이 쓰인다면 흥미로운 특징들 이렇게 표현할 때 feature라는 단어 쓸 수 있어요. distinguish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distinguish A from B, A랑 B를 구별하다 요거였잖아요. distinguish one twin from the other, 한 명의 쌍둥이를 또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 이럴 때 이제 distinguish 쓰는 거고 지금 봤다시피 이렇게 전치사 from과 함께 다닐 때가 많아요. blink란 단어도 있었어요. blink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쵸? 눈을 이렇게 blink 깜빡이는 거였죠? 그래서 blink rapidly라고 하면 빠르게 깜빡거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prevent 오늘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었으니까 그가 from speaking out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use는 어떤 의미였어요? 뭘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causing many problems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에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들도 좀 난이도가 높아서 정리해야 되는 단어들도 좀 어려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의 고민이었던 이 보어, 특히 주격 보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확실하게 잘 정리하셨죠? 오늘의 과제 지금 이제 하단에 보여드릴 텐데 뭐뭐입니다 라는 이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 것 잘 해석하셔서 과제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주격 보어보다 더 어려운 목적격 보어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